안녕하세요. 새내기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의 맨발 걷기 생활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맨발 걷기 요령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인 2023년 7월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으니까 대략 10개월쯤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좋아졌는데 그 내용은 1년이 되는 7월쯤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지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알게 된 맨발 걷기에 대한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왜,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과 오후 2번 맨발 걷기를 합니다. 흙을 밟는 시간은 아침에는 30분, 오후에는 1시간 정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가장 따뜻한 시간인 2시, 3시쯤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거의 백수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어서 백수도 좋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하루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횟수가 중요할까요? 어스윙 효과만을 생각하면 시간보다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나 나름 근거는 있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는 어스윙 효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을지 판단할 때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러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땅이 좋고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 공기 맑은 곳에서 오래 하면 무조건 좋겠죠. 그러나 맨발 걷기의 핵심 효과인 어스윙만을 생각하고 바쁜 도시 사람이라는 것을 헤아리면서 횟수인가 시간인가 이것을 묻는다면 저는 시간보다는 횟수가 먼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가까운 곳에서 단 5분이라도 흙을 밟으십시오. 다만 이 흙은 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있는 정원 같은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걸을 만한 공간이 안 되면 앉거나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정 그것도 못하면 벤치에 앉아 땅에서 자라고 있는 풀잎이라도 만지십시오. 틈틈이 짬을 내서 하루에 여러 번 하면 믿을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스윙 효과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전자의 이동 속도가 달팽이 속도라 최소 40분은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자 하나하나의 이동 속도는 달팽이 속도이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당구를 쳐보신 분이라면 공이 나가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붙어있는 당구공을 한쪽에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치는 순간 맨 앞에 있던 당구공이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체 내에 있는 자유전자의 이동 방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지가 있고 전기가 통하는 전선, 즉 전도체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전선을 전지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선을 전지에 연결하면 그 즉시 전지의 음극에서 전자 A가 튀어나오고 그와 동시에 양극 쪽, 즉 전선의 맨 끝에 있던 전자 Z가 전지로 튀어들어갑니다. 양극, 즉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전자가 A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전자 하나가 몸으로 튀어 올라옴과 동시에 내 몸의 활성산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전자가 활성산소와 결합합니다. 이게 자유전자의 이동 원리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전선, 즉 전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즉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그 전도체 안으로 전자가 들어오면 동시에 그 전도체의 다른 쪽 끝단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즉 들어옴과 동시에 나갑니다. 따라서 어스윙의 항산화 효과는 우리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즉시 단박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론상 어스윙은 단 1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어스윙을 하면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 활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만들어지는 족족 대부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에 의해 환원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하면 골칫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활성산소인 수산화 라디칼은 세포당 대략 초당 50개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개수는 학제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데 저는 30쪽에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는 초당 약 1500쪽에 발생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1500쪽의 활성산소가 모두 처리되지만 나이가 들어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이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가 몸에 쌓입니다. 우리 몸이 녹이 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노화, 즉 늙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싱을 하면 그 순간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던 모든 활성산소가 한꺼번에 단박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어싱의 항산화 작용은 물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없듯이 전기의 법칙도 예외가 없습니다. 게다가 땅에는 자유전자가 끝없이 많습니다. 어싱이 특별히 더 좋은 점은 산화되어 있던 항산화 물질도 모두 환원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제도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주면 스스로는 산화됩니다. 즉 활성산소가 되는 것인데 착한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어싱을 하면 이렇게 산화되어 있던 항산화 영양소들도 모두 환원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양의 항산화제 영양소를 보충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현상은 어싱을 시작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어싱을 하면 그 순간 그동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활성산소가 모두 환원되고 덤으로 상당한 양의 항산화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항산화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들만 처리합니다. 오! 연기 되는데? 이 영상은 맨발 걷기를 다루었던 JTBC 방송을 캡처한 것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어싱하는 순간 몸의 전압은 0V가 됩니다. 그런데 흙에서 박을 떼면 다시 몸의 전압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24시간 내내 대사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잠깐이지만 자주 하는 게 왜 좋은지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정 맨발 걷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화장실이나 세면장에 가서 손이라도 자주 씻으십시오. 수도가 내부 물탱크에 물을 쓰는 것이라면 효과가 없겠지만 수도관이 외부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싱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싱선을 욕조에 연결하고 잠시라도 반신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샤워는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샤워는 결국 물방울이기 때문에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싱은 하루 중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싱 효과가 가장 큰 시간대는 식사 후입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가 좋을지 아니면 소화가 대충 끝나갈 무렵이 좋을지는 솔직히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가정용 전압계로 자신의 몸속 전압을 재보실 수 있다면 식사 전과 식사 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 경우는 거의 2V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그게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활성산소 배출이 많을 때 어싱을 하면
우리 몸의 항산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식사 직후와 소화가 마무리될 때를 고민하는가 하면 어싱의 항산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 하면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 몸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다 될 때까지 어싱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면 어싱이 끝난 이후에도 활성산소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만약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어싱 때까지 활성산소는 몸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소화가 끝날 무렵쯤 하면 그 동안에 쌓인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몸이 좀 쉽게 활성산소가 쌓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후 곧바로보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 소화 마무리 단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순전히 뇌피셜로 제안해 봅니다. 운동을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틈틈이 또는 운동 직후 잠깐의 어싱을 하면 활성산소 배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 상황이 못 되면 어싱 도구의 도움을 받거나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물을 만들어 운동 중에 틈틈이 먹으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어싱을 하라는 이유는 자주 하라는 이유와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해야 쉽게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에 좋은 장소를 추천합니다. 저는 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흙이 왜 좋은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싱의 측면만 보면 모든 흙이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닷가 모래밭을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땅에 소금을 붓고 물을 부어 그곳에서 어싱을 하라고 권합니다. 소금물이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 효과를 얻기 위해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촉촉한 황토길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